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이제 워커 끌고 다닐 때 나는 캐리어 끌고 다닐 수 있다. 여행 다닐 수 있다.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우리동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혜리입니다. 자, 오늘은 폐경과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죠. 누구도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모든 사람이 이제 여성이라면 네.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또 생기게 됩니다. 네. 갱년기랑 사춘기랑 싸우면 갱년기 이기죠? 어머니가 이긴다 이기죠. 라고 할 정도로 갱년기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폐경과 갱년기와 뇌졸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폐경, 갱년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폐경이라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폐경은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폐경이라는 거는 사실 생리를 안 하면 환자들은 그냥 폐경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자궁을 수술적으로 뭐 제거를 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나 폐경 30에 됐어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폐경이라는 것의 정의는 난소의 난포 기능 상실, 그러니까 난소가 기능을 다해서 더 이상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해서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폐경이 되는 나이는 만 이제 한 47세부터 52세 사이 정도로 보고,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는 한 51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주 먼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부터 아프리카까지 거의 모두가 전 동일하다. 세계가 네, 다. 전 세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만 40세 이전에 만약에 폐경이 되면 조기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 45세 이전에 폐경이 되면 이른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 46세 정도에 내가 47세 정도에 폐경이 됐다 하면 환자분들이 나 너무 빨리 된 거 아니야? 하시는데 비정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경이 오게 되면 여성 몸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성격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네. 짜증이 늘어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막 TV에서 이렇게 갱년기 어머니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폐경이 오면 여성 몸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게 될까요? 남자들도 사실 갱년기가 있기는 하잖아요. 호르몬 변화가 눈물이 있죠. 많아진다던가 맞아요. 말이 많아진다던가, 남자분들도 그런 갱년기 증상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호르몬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뚝 제로로 가버리니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겠죠. 환자분들이 급성기, 폐경이 된 직후에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는 원인은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부르는, 얼굴이 너무 빨개진다, 뭐 이 빨개진 안면 홍조를 식히기 위해서 또 식은땀이 쭉 난다,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린다, 뭐 이런 혈관 운동 증상으로 병원에 제일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좀 오게 되죠. 정신 심리적인 변화 굉장히 많이 오죠. 일단 환자분들이 좀 짜증이 많아진다던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해지고, 또 기분이 확 다운이 된다, 그리고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심리적인 증상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아들이 우리 엄마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은데 갱년기인 것 같아요 하고 모시고 온 케이스가 정말 딱 한 케이스. 제가 산부인과 의사하면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아드님이 어머니의 관심 많으신 거죠. 네, 관심 많고 항상 그걸 옆에서 그럼요. 많이, 보신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들도 좀 잘 키워봐요. 저 아들만 둘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세요. 전신 통증. 네, 뭐라고 찝지는 못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그냥 온몸이 다 아파요, 여기 다 쑤셔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은 일단은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을 먼저 가시죠. 신경과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셔서 뭘 해도 이제 진통제를 먹어도 크게 좋아지지 않아 하면은, 환자의 관심이 많고 좀 그런 선생님들은 나이 보니까 약간 폐경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산부인과 한번 가보세요 해서 저희한테 리퍼가 되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기 증상들이 초반 1, 2년에 제일 심하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증상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조금 적응이 되죠. 근데 이제 나머지 증상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기 이후에 나올 만한 증상들은 사실 계속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특히 요즘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그쵸. 생각해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또 평균 수명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폐경이 되고 난 뒤에 30년을 살거든요. 그쵸. 3, 40년. 3, 40년. 네.
그럼 3, 40년을 살면 내 인생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폐경이 된 채로 사는데요. 이 폐경이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비뇨생식기계 위축, 요즘은 비뇨생식기계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질이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이런 감염에 되게 취약해지고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다거나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게 소변이 안 나오거나 요실금이 생긴다거나 이런 비뇨생식기계 관련된 증상들이 생기고 개들은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피부가 되게 위축되고 환자분들이 물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건조한 것 같아. 느낌이. 예, 예. 그리고 축축 처지고 예. 이런 증상들은 중기 이후부터는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증상, 이제부터는 사실은 좀 질환이 되는데요. 폐경이 된 직후에 1, 2년 동안 정말 드라마틱하게 팍 나빠지는 게 골밀도거든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다거나 동맥경화증. 사실 만 80세 이상이 되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아진다. 훨씬 높죠. 예, 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도 되게 놀랬던 게 합병증이 생겼을 때 예후가 여자가 더 예후가 더 나쁜 걸로 안 보통 좋다.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저희 교과서를 봤더니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성 질환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이제 폐경 증상은 급성기부터 만성기까지 맞아요.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거는 아니고 절대 막 아니죠. 몇 년 이상 가게 네.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증상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 중에 다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개만 아닌 경험하는 분도 사람도 많아요. 있고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성기의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골밀도 검사 조금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좀 높은 고혈압, 당뇨 이런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관련해가지고 조금 검사를 하면서 추적 관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폐경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관 위험인자도 더 많이 생기고 동맥경화도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정기적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조금 여성분들이 특별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호르몬 치료는 어떨까요? 사실 호르몬 치료는 이런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나쁜 부분도 있고 명확하지 않죠. 네. 연구에 따라 결과가 조금 네,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 저는 딱 이 한마디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유방암만 없다면 사실 저는 호르몬 치료를 꼭 할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폐경이 되고 나면 지방의 배치 자체가 내장 지방으로 많이 갑니다. 환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나 선생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배 나온다고, 뱃살만 뱃살. 쪄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세요. 맞아요. 실제로 배둘레만 계속 늘어나는 분들도 많으세요. 팔다리는 가늘고 저희가 흔히 거미형 인간이라 그러죠. 복부 비만에 이제 팔다리는 가는 배처럼 이렇게 서양배 모양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게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 이 내장 지방으로 지방이 이제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kg 정도 저희가 체중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게 다 배로 찌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할 경우에는 사실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은 낮춰주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조금 높여주고 다만 이제 중성지방이 또 같이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요거는 약제를 또 조절하면은 중성지방이 증가하지 않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호르몬 치료는 골다공증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또 신경 쓰시는 게 이제 유방암인데 그쵸. 유방암 위험도를 사실은 10,000명 중에 한 4명 정도 증가를 시킬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거는 한 5년에서 7년 이상 썼을 때 장기간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논문에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오래 했을 때 이제 치매 가능성이 더 치매도 높아진다.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기간 사용했을 때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논문의 결과가 너무 다양하고요. 만 65세 이후까지 호르몬 치료를 길게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치매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뭐 운동하고 비만하지 않게 그쵸. 예, 그리고 식단 조절하면서 생활을 해주시면 사실 호르몬 치료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급성기 증상이라든지 질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사실 너무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감을 줄 네. 정도면 왜냐면 이게
사실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장실 너무 자주 가고 싶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불편하고 맞아요. 막 자다가도 가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조금 맞아요. 많이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질이 건조해지다 보면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성관계를 할 때 또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성생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질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환자분한테는 이 성관계는 고통으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정말 먹는 에스트로겐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사실 상의를 하고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을 폐경된 상태로 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초반 폐경된 직후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이제 워커 끌고 다닐 때 나는 캐리어 끌고 다닐 수 있다. 여행 다닐 수 있다. 70대에도 정정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아유, 그럼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관리가 다들 잘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속도 내가 건강하냐는 폐경된 직후부터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다르기 있다.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